화요일마다 쇼미더 민심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 어떻게 나타났을까?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이승형 뉴스마트 본부장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잘 지냈는데 뭐 저도 아무도 안 찾아줘가지고 적적하게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적적하게 조용하게 그냥 예. 그냥 딱 충전하면서 예. 아니 뭐 별일 없는 게 좋은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집에서 경건하게 경건하게. 하루 보냈습니다. 자, 쇼미더 민심 이번 주는 올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요.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 지지율과 함께 주요 사건까지 함께 업앤다운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하기 전에 우리도 이거 하나 뽑아볼까요? 아까 사실 이건 우리는 없는데 지금 박진영 평론가하고 우리 김철근 실장하고 두 분에게도 했거든요. 한번 해보시죠. 뭐예요? 이거 그냥 운세 뽑기 같은 거예요. 뭐 행운의 뭐 이런 네, 이런 건가? 이거 약간 포춘 쿠키 비슷한. 포춘 쿠키 뭐라고 돼 있나 한번 같은 거? 읽어볼까요? 짜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다려왔던 소식을 듣게 네. 되었다? 와,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게요. 기다리는 소식이 있어요? 내년 총선인가요? 아, 너무 공익적이다. 그러게요. 사람이. 너무 공익만 위해서 사시는 거 어떻게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 공적으로 살 수가 있죠? 대의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기다리는 소식은 별로 없어서. 난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없을까? 예,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입니다. 네. 기다렸던 소식을 듣게 된다. 저야말로 되게 좋은 뭐예요? 소식인데요. 그동안 망설였던 것이 있으면 바로 실행하라. 뭐 네. 있어요? 망설였던 거? 예, 저 개인적으로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거를 사실 실행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뭔데요, 그게?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왔네요. 뭡니까? 어떤 걸 그냥 하시- 저희 사업적으로 아. 사업적으로 제 개인 사업 중에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뭐 사무실도 얻고 시작을 했는데 어머 소름. 유튜브? 아니요. 제 개인 사무실에 법인에서 나와서 아예 개인 법률 사무소를 혼자? 찾았어요. 예. 아직 이름도 못 정했는데 어머 이거 어떻게 알았지? 요즘은- 잘 되시길 요즘은 그렇게 빌겠습니다. 혼자 하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름이 알려져 있으면 또 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예. 그래도 실행해서 잘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네, 이름도 나오고. 정말 신기가 있네요, 우리가.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재미삼아 원하는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식구들하고 한번 쫙 뽑기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자기한테 맞는 게 많아요. 저를 리틀 테네시님께서 앞으로 노 변호사를 타로 전문가로 모시겠습니다. 따로 전문가. 이거 매 회마다 하죠. 재밌는데요. 재밌죠. 네. 자, 이제 또 이렇게 분위기도 한번 맞춰봤고요. 지지율 상승했던 업시기부터 업앤다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해 초 40%대로 사실은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30%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30.7% 지난주에는 네. 그래서 한 20%대를 간당간당하게 넘겼는데 자,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사실 그 올해 결산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출발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지지율이 40%로 시작을 했거든요. 1월 첫째 주에 긍정이 43.9%였고 부정이 53.7%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우리 조사를 보면 긍정이 그때보다 1월보다 12.2%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지지율이 12.2%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네. 부정은 9.7%포인트 올라갔고. 올랐고요. 네. 예, 거의 왜? 1년새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런가요? 그러면? 왜 그러긴요. 뭐 잘한 게 있어야 그렇죠. 뭘 그걸 아시면서. 아니요, 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방송 중립적으로 진행하는데 말씀을 드려도 네. 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민생이면 민생, 외교면 외교 뭐 하나 잘한 게 있어야죠. 잘한 거 있으면 좀 말씀 좀 가시적인 주셔봐요. 성과나 우리들이 좀 시원하게 뭔가 행복하다 이런 느낌 가질 만한 건이 없었다. 하나도 없었죠. 하나도 더 없었다? 화나게 하는 일들만 있었죠. 예, 뭐 맞습니다. 대일 구력 외교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쭉 오염수 먹고 뭐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잘 못할 거다. 뭐 좀 그래도 봐주겠다 이랬는데 지금 그래도 2년이 가까이 다 되면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리스크가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튀어나왔죠.
그 특검 문제도 있고 양평 도로 문제도 있고 쇼핑 논란도 있었고 꾸준히 있어 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 이념 문제마저도 보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책이 있었는데 뭐 5.18 민주화 교과과정 삭제를 한다든가 이건 실책이 아니죠. 사실 이념적인 문제인 거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뭐 굴욕적인 회담을 한다든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보다는 그 일본의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든가 네. 그리고 최근에는 잼버리 파행이나 아니면 또 엑스포 유치 실패 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잘한 게 없다라는 것과 또 보수 측에서까지도 실망할 만한 이념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등 1년 내내 뭐 잘했다라는 것보다는 잊을만 하면 계속된 실책과 그리고 뭐 실망스러운 정책 뭐 그런 걸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사실은 업과 다운이잖아요. 그래서 업이었던 시기는 언제냐, 다운은 언제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업이었던 게 언제냐 물어봐도 계속 다운 얘기만 하는데 업이 없어요. 업이 없나 봐요. 업이 없고 지금 보면은 1년 동안 40%를 기록했던 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 첫째 주 조사거든요. 이건 네, 작년부터 그렇죠. 이어져 오는 거니까. 네. 그런 다음에 2월 말에 한번 반짝 40%, 40.2%인가 찍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반대급부 효과예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 그 투표가 있었어요. 그 방탄 프레임 뭐 이래가지고 그때 아슬아슬하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한 번 그랬었어요. 그거에 따른 반사이익에 따라서 40% 잠깐 찍었고 나머지는 다 30%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20% 찍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뭐 책임지는 일도 하나도 없고 뭐 실수만 있었고 실책만 있었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긍정평가 두 번을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40%가 넘었던 적이 두 번 있었는데 긍정평가 43.9%가 1월 초 그러니까 신년이라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을 때였고 그 2월 28일에서 3월 1일 조사에서 40.2% 기록했는데 그때도 사실 있었던 일을 제가 다 챙겨봤어요. 왜 올랐을까 해서 봤는데 별다르게 긍정 요인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2월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 대응 미흡 때문에 낙마하는 사건이 있었고 네. 또 그래서 뭐 교육부에다가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보고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부가 잘했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그 방탄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걸로 좀 반등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40% 넘는 게 1년 동안 딱 두 번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신년이니까 우리가 그냥 국민들이 대통령이 좀 잘해주겠거니 하고 막연히 기대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40%딱 턱걸이 했던 2월 말에 한 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국민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못 미쳤다. 그래서 결국은 다 30%대로 떨어졌더라. 이건 것 같아요. 자, 하락세가 컸던 다운 시기는 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떨어졌는데 특히 올해 초에 많이 떨어졌더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다운됐던 것 중에서 특별히 좀 네.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7월 10일하고 12일 조사 기간에 한 주 만에 5.5%포인트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예. 그때 IAEA가 후쿠시마 방류 안전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어요. 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그 우려와 걱정이 국민들한테 계속 확산이 됐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네. 거기에다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갑자기 느닷없이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거기 양평 땅을 갖고 있다고 뭐 하면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니까 당시에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때도 민심이 사나웠습니다. 아, 정말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또 중요한데 엄청 과격하고 엄청 극단적이에요. 보세요. 작년에 이태원 참사 있었고요. 올해도 참사가 또 있었습니다. 오송 네, 오송 참사도 참사. 있었고, 뭐 세계 잼버리 대회도 그랬고요. 뭐 행정 전산망 뭐 마비 사태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끔찍했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명도 없었어요. 없다. 무슨 정권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사과를 할 만한 사건에서도 그냥 넘어갔죠. 그냥 넘어갔어요. 엑스포 사건만 엑스포만 그랬어요. 사과했어요. 본인이 민망하니까.
대통령 그런 행사를 좋아하시나? 왜 그런 데에서만 미안함을 느끼지? 딴 건 미안함을 안 느끼나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정권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것들이 있어요. 후보 때부터 공정과 상식,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자유민주주의 뭐 어쩌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게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이 그렇잖아요. 그 사건 아직도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뭐가 이게 공정이냐 상식이냐 다 반하고 있거든요. 말하고 반대예요. 그렇죠. 네, 언행일치가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외교 참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외교 참사 뭐 아까 말씀한 46박 72일이면 1년에 거의 2달 이상을 밖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13차례 해외 순방을 하고 올해 10월까지요 651억 썼어요. 그 돈으로만. 어이구 머니. 근데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29표 얻었습니다. 이런데 이걸 지지한다? 저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저로서는. 그 국민들이 실망하시는 부분도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정치인이라는 것은 정치인의 말에 무게가 있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정치 신인에 가까운 상태에서 중책을 맡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고 그 뒤에는 본인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사실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건데 본인이 좋은 말을 골라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책임이라든가 정책으로 보여준다든가 행보로 보여주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만 믿었다가 더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나쁜 게 국민이라는 말을 싫어하게 됐어요. 국민. 하도 대통령이나 이렇게 장관이나 국민을 위해서 뭐 국민의 뜻으로 국민이다. 말은 그렇게 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국민이란 말만 들어도 좀 약간 경계인을 느끼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순간순간들이 있었대요. 자, 네. 주요 사건이 같이 있었다는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5.6% 하락이 가장 컸던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네. 2위, 3위, 4위를 한번 꼽아보자면 7월 10일에서 12일 기간에 5.6% 하락을 했는데 그때는 양평도로에 대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주였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5.5% 하락을 했고요. 세 번째로 4.7% 하락을 기록했던 데가 10월입니다. 10월 14일에서 15일 기간 조사였는데요. 그때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4.4% 하락세를 기록했던 때가 3월 20일에서 22일 기간인데 굴욕적인 한일 외교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 최저치들이 이제 예. 있거든요. 언제? 20%대. 올해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한 게 102차 조사 때, 그러니까 9월 16일에서 17일 조사 때예요. 이때 28.5% 이때 기록하고 뭐가 있었어요? 9월 이때 16일. 홍범도 흉상? 홍범도 장군 흉상 청구 논란이 있었고 또 후쿠시마 방류로 인해서 민심이 사나웠을 때였고 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런 결과를 낳은 거죠. 아,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자, 좋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올해 초에 두 정당 모두 40%대로 출발을 했다는 거네요. 네, 우와, 그랬어요. 정말 그때 까마득한 오히려 인물이네. 1월 3일, 4일 조사에서는 네. 국민의힘이 43.4%고 민주당이 42.8%였어요. 국민의힘이 더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오차범위 내이지만 오히려 높았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 지지율하고 동반 하락하면서 점점 차이가 벌어진 것이죠. 어허,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가 그 2월 달에 당대표가 됐었나요, 당시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 지지율 55%, 뭐 대통령 지지율 60%, 뭐 이걸 내걸었잖아요.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이유는 뭐냐? 대통령이 못하니까 당정 일체로 외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기현 대표는 당시 대표는 뭐 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 아바타 역할을 했던 것이고 네. 그 뒤로도 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20일, 22일 조사할 때 1월 불과 두 달여 만에 네. 10%포인트 이상 벌어졌어요.
당시에 민주당이 48.8%였고 국민의힘이 34.6%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당시에 한일 정상회담이 3월 16일에 있었어요. 네. 그때 오므라이스 먹방하지 않았습니까? 가가지고 구룡 외교하고 그 전에 제3자 변제안 발표하고 퍼줄 거 다 퍼주고 얻는 것은 나중에 보니까 오염수밖에 없더라. 다 예상했던 건데 당시에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2%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또 이번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네, 여론조사 다른 나왔어요. 여론조사 뭐 기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네. 뭐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할까요? 예, 보수에서는 지금 아주 신선한 말하자면 비대위 대표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뭐 최선의 선택이다 지켜 세우고 있고, 당분간은 언론이나 여의도 정가에서 주요 이슈는 아무래도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좀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그런 효과라고 봐야죠. 근데 한동훈 장관은 나는 정치 오래 한 사람 같이 느껴지는 게 하도 대통령 나오자마자부터 계속 이름이 그냥 하루에 라디오든 텔레비전이든 뉴스든 안 나오는 때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정치 한 2년 한 사람 같아, 솔직히. 지금 정치 신인이라 그러는데 좀 신선감이 떨어져, 오히려 이제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네. 뭐 노렸던 것도 사실 노렸던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관직을 하면서도 거의 뭐 전국에 가서 계속해서 언론 앞에 서고 직접 멘트를 하는데 그것이 장관으로서 법무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이 정당인이 할 법한 그렇죠. 멘트들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총선에서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좀 대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그 조사에서 한동훈 장관 등판 이후에 두 정당의 그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신인이죠. 신인은 신인이니까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3일 동안 세 개의 킬러 문항이 한동훈 장관 앞에 있다라고들 하잖아요. 바로 내일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기자회견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합산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그대로 그냥 둘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28일에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있고, 29일에 비대위원 누구를 인선했는지를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해서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한동훈 할 텐데, 이 킬러 문항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동안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언론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일정 부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걸 이제 이게 일종의 열쇠죠. 이게 벌써 주말을 거치면서 국힘에서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아마 지침이 하달된 것 같은데, 무조건 반대. 뭐 한동안은 무슨 뭐 총선 뒤 특검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불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거슬러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 드립니다. 올해 가장 최고의 사건과 최악의 사건을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최고의 사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 이때부터 사실상 대통령의 레임덕이 좀 시작됐다.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악의 사건은 엑스포 29표 참패. 좀 창피하다. 창피한 것도 없고 국격이 많이 훼손됐죠. 이걸로 인해서. 저는 최고의 사건으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 이게 우리 정치 판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요. 최악의 사건은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개입 의혹 사건. 이건 굉장히 지금 상황의 종합판을 보여준다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있는데, 해병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해병대원이 사망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지금의 이 안전에 대해서 이 무감증을 보여주는 것인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면서 외압을 또 행사했다라는 의혹이 있고, 그것이 해결도 되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상황의 종합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최악의 사건으로 꼽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해서 이번에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발표를 해서 1년 동안의 상황을 좀 마무리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네요.
일단 그 광고 잠깐 하고 우리 쇼미더 영심하고 좀 얘기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상담 예약은 대표 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해주시고요. 010-76-1-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영친이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우리 또 쇼미더 민심 코너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백미입니다. 영친이와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심 시간입니다. 뉴스 인사에 대해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짚어보고 여러분들하고 댓글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절대 신뢰하지 마시고 웃어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식 지명이 돼서 네. 오늘 거기 정식으로 출범을 네, 하죠. 오늘 한대요. 예. 네. 여러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물었고요. 가장 많은 대답 94%가 아바타 혹은 호위무사. 윤 직할 체제 김건희 특검 방탄 이렇게 답을 주셨고요. 두 번째가 이재명 대표와 정면 승부 사법 리스크 부과. 2%가 남다른 패션과 말재주로 팬덤 만들기. 오, 네. 좋은데요. 1%가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끌어안기. 1%고요. 예,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21일 내년 총선 전국을 이끌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장관을 공식 지명했는데 9회 말 투아웃이면 후회 없이 휘둘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휘두르면 삼진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역할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아바타 혹은 호위무사로서 대통령의 직할 체제, 김건희 특검 방탄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게 많았다는 거네요. 우리 역시 패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군요. 패션을 진짜 잘 입나요? 자, 이 정도는 뭐 일반적인 거 아닌가? 자, 어쨌든 영친이 댓글 소개해 주시죠. 예, 유저 UT9GK님께서 댓글 알바하면 딱일 듯 그 검으로 인터넷에서 촌철살인하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촌철살인 딱 말도 잘하니까. 예. 네, 유저 HC7님께서 한동훈을 기상청장을 시켜서 비 안 올 때 하늘 압색하고 비가 많이 올 때도 압색하고 지금처럼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도 압색할 수 있고 압색 전문.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상청장을 압색 전문. 꼭 시켜야 돼요? 아니 상상력이 너무 기발하세요. 비가 오든 안 오든 다 압색이다. 이거 도깨비 아니야?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뭐 춥거나 덥거나 모든 날이. 모든 곳에 압색이 들어있다. 네, 그리고요. 버가티브님, 예, 한동훈이는 볼보이죠. 자기 본분을 잊고 배트 들려고 하나봐라고 하셨습니다. 볼보인데 선수란에 들어와서 배트를 들려고 한다. 네. 네, 유저 RM1님께서 10대0 9회 말 투아웃의 초짜 타자의 결과는 뻔한 것 아닌가요? 삼진 아웃이죠. 운이 좋아 홈런 쳐야 겨우 9대1인데 무슨 소용이 있을런지. 그러니까 지금 타자가 나가 있어 봐야 몇 명밖에 못 나가 있는데 홈런 쳐야 겨우 9대1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10대 0이면은 홈런 치면 10대 1 아니에요? 왜 9대 1이지? 아, 그러네. 이거 지금 전광판에 원래 보통 10, 0 이렇게 써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바뀌는 거 이걸 보고 말하는 건가? 네, 그 다음에요. 예. 원테드님께서 넌 어차피 타고난 호위무사 그러나 칼로 흥한 자는 칼에 망한다는 속담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곧 역사의 가르침이 그대를 깨우치게 할 것이나 그때는 이미 늦었음을 어찌하리요. 와, 멋있게 써주셨습니다. 네. 유저 FD2B님께서 법기술자, 범죄 날조 조작자이며 유사 일에 가장 무례한 자가 무슨 비대위원장이라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참담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러네요. 법기술자, 범죄날조 조작자, 가장 무례한 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참담하다. 네.
자, 저희가 이걸 요즘에 이제 사은품이 없어가지고 보통 저희 통통물 상품을 또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별 얘기가 없는 걸 보니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신박한 얘기 나올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친이 여러분,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자, 두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